자, 전설처럼 내려오는 전복죽집 케이스입니다. 예, 이거 아마 케이스 인터뷰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케이스를 약간 초반에 접하신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아마 다른 업체들도 그렇고, 뭐 다른 책이나 아니면 유튜브 영상 이런 데서도 되게 많이 아마 나올 텐데, 이게 버전이, 그냥 이 버전이 있고, 아마 한 가지 버전이 더 있을 거예요. 전복죽집. 제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러니까 이게 제일 유명한 문제고, 전복죽을 가지고 내는 또 다른 유형의 문제가 있는데, 아무튼 그 두 가지가 계속해서 돌아다니는데, 아무튼 제일 유명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가장 처음에 소개시켜드리는 이유도, 케이스 인터뷰란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맨 처음에 문제를 제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출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전복죽집이 있대요. 클라이언트는 전복죽집 사장님이래요. 그래서 전복죽집이 똑같은 게 두 개가 있는데 길 건너편의 전복죽집은 더 잘 팔린대요. 전복죽이. 그래서 왜 그럴지 원인을 규명하는 게 이 케이스고요. 당연히 딱 이제 문제 시작하시면 clarifying question 먼저 하셔야죠. 딱 문제를 들었을 때 보통 자, 여기까지 하고 제가 생각할 시간을 드릴게요. 여기까지. 자, 일단 문제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더 잘 팔린다는 건 도대체 뭐냐? 매출이 높다는 거냐? 아니면은 진짜로 뭐 이익이 좋다는 거냐? 마켓쉐어가 높다는 거냐? 근데 뭐 전복죽 집은 마켓쉐어 같은 건 이제 없을 테니까. 그래서 매출이 높은 거다. 그렇대요. 맞대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가질 수 있는 약간 클래리파이 할 수 있는 게 보통 이제 우리의 그 비즈니스 모델이나 밸류체인이나 아니면 제품군이나 아니면은 뭐 판매 지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궁금할 수 있는 거를 물어보는 건데 역시나 제품은 전복죽 한 종류냐 아니면은 전복죽이 뭐 다른 종류가 있느냐 어쨌든 근데 전복죽 한 종류만 있다고 치고 문제는 이제 진행이 될 거고요. 매장 식사와 요것도 생각할 만하죠. 배달 포장을 다 하고 있는가? 이건 동일하게 하고 있는가? 요것도 클래리파이에 물어보면은 매장 식사만 하고 있다고 일단 가정을 하겠답니다. 매장 식사만 포장 배달은 일단 생각하지 않고 언제부터 이런 현상이 있었냐? 3년 정도 전부터 이런 현상이 있었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문제에 대한 또 다른 클래리는 원인만 규명하면 되냐 아니면 해결책도 제시해야 되냐 했는데 일단은 원인만 규명해 보자. 그렇게 해서 이 정도 정보만 가지신 상태에서 저희 한번 아마 일시정지 한번 하시고 제 생각에 일시정지 한번 하시고 이 문제의 목적은요 여러분들께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원인들 매출액이 건너편보다 안 나올 수 있는 모든 원인들을 정말 꼼꼼하게 다 찾아보는 게 이번 케이스의 목적입니다. 다시 설명드릴게요. 정말 아마 수백 가지 원인이 머릿속에 지금 떠오르고 계실 거예요. 정말 다양한 이유들이 떠오를 텐데, 자, 그 원인들을 찾아서 어떻게 하면 안 빠뜨리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조리 있게 구조화해서 이 원인을 설명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내시는 게 이번 케이스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잠깐 생각할 시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바로 제 가설과 여러분들의 가설과 그 다음에 합쳐가지고 저희 프레임워크 어떻게 이거 짜면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 가지 생각들. 이건 사실 뭐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풀었을 때는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건너편이 더 입지가 좋은 거 아닌가? 그래서 건너편은 뭐 근처에 상가도 많고 오피스도 많고 해가지고 판매량이 많고 혹은 건너편이 그냥 매장 규모가 더 큰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고 아니면은 전복죽이 맛이 다른 거 아니야? 아니면 서비스가 다른 거 아니야? 근데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 그쵸? 우리는 막 욕쟁이 할머니 같은 분이 막 와가지고 막 대충 먹으라 그러고 건너편은 진짜 깍듯하게 막 서비스를 하고 있고 그런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도 생각이 드는 거고 저는 항상 이런 생각 많이 해요. 똑같은 전복죽인데 건너편이 더 잘 팔린다면 뭐 프로모션이나 마케팅이나 브랜딩이나 이런 거 잘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정말 많은 이유들 여러분들 머릿속에 한번 생각을 해보셨을 거예요. 자, 이 케이스는요 여러분들께서 어떤 구조를 짜서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든 간에 면접관이 어떤 식으로 하냐면 면접관이 계속해서 뭐 더 없나요? 더 없나요? 다른 원인 없나요? 없나요? 그냥 끝도 없이 물어보는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한 30분 동안 진짜 가둬놓고 무슨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두들겨 패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자, 근데 이제 저희는 다 끝났다고 이제 가정을 하고 약간 모범답안 같은 걸 이제 보여드릴 건데 자, 어떻게 구조화를 했냐 한번 볼게요. 일단 전복죽 매출을 우리
P 곱하기 Q로 쪼갰어요. 프레임워크에서 봤지만 만약에 뭐 매출액이 어떤 뭐 시장에 이슈가 있다. 시장 자체가 뭔가 문제가 있다. 시장 분석을 해야 되는 경우라면은 제가 시장도 같이 봐야 된다고 아까 프레임워크 때는 말씀드렸지만 지금 전복죽은 뭐 시장 규모나 이런 게 중요한 케이스가 아니죠. 전복죽 뭐 시장 규모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냥 그 집만 잘 나오면 되지 매출이. 그래서 좀 마이크로한 관점에서 P 곱하기 Q로 바로 쪼갰죠. 판매량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아니면 그냥 판매량은 똑같은데 우리 전복죽이 너무 싸서 싸가지고 매출액이 적을 거다. 이것도 한 가지 원인이 될 수 있고요. 물론 unlikely하죠. 이런 경우 잘 없으니까. 판매량으로 들어가서 판매량을 다시 한번 어떻게 쪼개봤을까요? 판매량을 자 이용 고객 수 곱하기 고객당 소비 그릇 수 1년이죠. 1년 동안에 몇 명의 고객들이 오고 그 다음에 고객들이 한 번 올 때 몇 그릇씩 먹냐. 전복죽은 아마도 한 그릇씩 먹겠죠. 전복죽 2그릇 먹는 사람 잘 없을 것 같아요. 아니면 뭐 방문해서 뭐 반 그릇만 먹거나 그런 경우 잘 없겠죠. 심지어 그리고 그게 뭐 건너편이랑 차이 날 일은 잘 없겠죠.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곱셈식으로 쪼개놓고 이런 원인도 이제 한번 짚고 넘어가자는 거죠. 자, 그럼 이용 고객 수가 1년 동안 이용 고객 수가 결국에는 이거 unlikely하고 이거 unlikely 하면은 결국에는 1년 동안 이용 고객 수가 우리가 건너편보다 적다라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이 이용 고객 수는 어떻게 쪼개나요? 이번에는 시간당 이용 고객 수를 한번 봤어요. 시간당 이용 고객 수 곱하기 영업시간 곱하기 영업일수. 왜냐면 이게 1년 동안 이용 고객 수니까. 그쵸? 그럼 여기서는 또 뭘 발라낼 수 있나요? 영업시간의 문제인가? 영업일수의 문제인가? 이것도 뭔가 꼼꼼하게 다 발라내면서 이제 들어가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영업시간, 건너편은 알고 봤더니 24시간 영업하고 있고, 왜냐면 지금 우리가 이익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이익률은 낮을 수도 있죠. 24시간 운영해버리면. 근데 매출액 자체는 영업시간이 길면 길수록 어쨌든 매출액은 높아지겠죠. 한 그릇이라도 더 팔 수 있으니까. 그러면 영업시간이 혹시 건너편이 더 짧은가? 우리가 더 짧은가 건너편에 대비해서? 아니면 영업일수에 문제가 있나? 우리는 막 주말에 쉬고 공휴일 쉬고 막 그러는데 건너편은 그때도 막 다 풀캐파로 돌린다 해서 차이가 나는 거 아닌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슈죠. 자, 이것까지도 같다라고 치면은, 자, 결국에 그러면은 시간당 이용 고객수가 다를 것이다. 시간당 이용 고객수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들어가는 거는 조금씩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저희는 시간당 이용 고객수를 자, 피크 시간이랑 논 피크 시간으로 나눠서 한번 이제 보겠다는 거죠. 사람들이 몰리는 점심시간, 저녁시간, 그 다음에 그 외의 시간으로 나눠가지고 한번 따로따로 분석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피크와 논 피크로 나눴는데, 자, 시기 약간 다르죠? 자, 첫 번째. 일단 매장 규모가 들어가요. 매장 규모. 근데 피크 시간대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줄 서서 먹는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뭐 그냥 점심시간대의, 뭐 광화문이나 여의도나 이런 데 가보시면 줄 서서 그냥 계속해서 돌리잖아요. 그런 느낌을 생각해서 여기는 시기, 회전율이 시기, 매장 좌석수 곱하기 회전율이라는 표현을 쓴 거고, 어차피 똑같아요. 회전율이나 그 다음 밑에는 가동률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회전율이나 가동률이랑 똑같은 거죠. 1이 넘어가면 우리가 회전율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 1이 안 되고 그냥 뭐 60%, 70% 이러면 가동률이라는 표현, 똑같은 표현, 그러니까 똑같은 개념인데 이제 표현을 다르게 쓴 것 뿐이고, 자, 매장 좌석수 곱하기 회전율, 여기도 매장 좌석수 곱하기 가동률. 그러면 또 한 가지 원인 나올 수 있는 게, 건너편은 매장 규모가 더 큰가 보다. 매장 규모가 크니까 회전율 똑같으면 더 많이 팔겠지. 혹은 여기도 마찬가지죠. 가동률 똑같으면 건너편이 매장 좌석수가 더 많으니까 더 많이 팔겠지.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드디어 우리 숨기고 숨겨왔던 4P로 이제 접근할 때가 된 거죠. 그래서 가동률 관련해서는 왜냐면 회전율에 문제가 있을 때랑 가동률에 문제가 있을 때랑 지금 접근 방법을 우리가 다르게 생각해야 됩니다. 보통 여러분들께서는 대부분의 분들은 아마 피크와 논피크를 이렇게 쪼개서 접근하셨다면 정말 감각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회전율까지 개념을 바로 접근하셨다면 감각이 진짜 있으신 편이고요. 보통 저희 오프라인 시간이나 뭐 다른 분들 막 인터뷰나 이런 거 많이 해보면은 보통은 이쪽으로 많이 갑니다. 뭐 쪼개든 안 쪼개든 좌석수 곱하기 가동률이겠네. 그러면은 가동률이 왜 차이가 날까? 그러면 이제 여기서 4P를 많이 들이밀죠. 그래서 꼭 4P로 안 해도 되지만 보통
까먹지 않기 위해서 우리 4P 쓴다 그랬어요. 그래서 프로덕트 혹시 맛이나 서비스 퀄리티의 차이가 있는가? 그래서 매출액이 차이가 나는 건가? 그 다음에 프라이스죠. 혹시라도 우리가 더 저렴해서 우리가 더 비싸서 오히려 판매량에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맨 앞에서 우리가 봤던 요 가격이랑은 또 이제 반대로 움직이는 거죠. 요거랑 반대로 움직이는 건데, 어쨌든 우리가 가격이 혹시라도 건너편보다 비싸가지고 사람들이 판매량에서 탄력성에서 뭔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안 팔리는 거 아닌가. 또 플레이스죠. 채널. 그래서 뭐 판매하는 곳의 인테리어나 분위기가 뭔가 다른가, 아니면 프로모션, 아까 말했던 마케팅과 프로모션 방법의 차이가 있는가, 이런 것들도 짚어볼 수 있는 거고. 보통 이렇게 짚으면 이게 진행이 보통 이렇게 티피컬리 많이 돼요. 이렇게 짚어내면 아니다, 전복죽 똑같다, 서비스 퀄리티 똑같다, 인테리어 똑같다, 그 다음에 프로모션 똑같다, 이렇게 면접관이 이제 점점 조입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생각해낼 수 있는 게 없죠. 거기서 이제 회전율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회전율을 긁어내는 게, 회전율이라는 그 팩터를 찾아내는 게 이 케이스의 핵심이었던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회전율이 우리가 더 낮대요. 건너편이 회전율이 더 높대요. 그래서 다른 시간대에는 매출액 차이가 별로 안 나고, 우리 운영 시간도 똑같고, 운영 그 일수도 똑같고, 근데 단순히 회전율에서 차이가 있다라고 한다면, 회전율에서 왜 또 차이가 날 수 있을까? 그걸 이제 찾는 게 어떻게 보면 파트 2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께서 여기까지 뒤에 답을 아직 안 보셨다면은 여기서 또 한번 일시정지를 눌러주시고, 회전율이 건너편이랑 우리랑 차이가 날 만한 이유들을 또 한번 쭉 가설적으로 나래비를 한번 세워보세요. 세워보신 다음에 그것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구조화해서 표현할 수 있고 안 빠뜨리고 모든 가능성을 좀 찾아볼 수 있을까? 그거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깐 일시정지 했다가 돌아오실게요. 자, 그래서 회전율이 낮은 이유를 찾아보는 거죠. 근데 결국 회전율이라는 건 뭔가요? 회전율이라는 결국에 한 명이 와가지고 이 전복죽집에서 좌석을 점유하는 시간이 결국 회전율이죠. 그 사람이 일어나야 그 다음 사람 또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럼 결국 회전율이 낮다는 거는 한 사람이 와가지고 오래 머문다는 거예요. 식당에. 빨리빨리 나가줘야 되는데 오래 머문다는 거야. 그럼 도대체 이 사람이 가게 안에 들어와서 나갈 때까지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가를 우리 커스터머 저니를 한번 그려보자는 거죠. 내가 손님이었다고 상상하고, 이것도 프레임워크에서 우리 했었죠? 이걸 그려보자는 거죠. 그러면은 상상을 해보면, 내가 전복죽 들어가면 왠지 전복죽 아줌마가 좌석을 안내해 줄 것 같고, 자리에 앉은 다음에 또 주문을 하는데 시간이 걸릴 거고, 주문하고 나면 조리하는데 시간이 걸릴 거고, 그 다음에 내가 밥 먹는 시간이 있을 거고, 마지막에 이제 내 관점에서는 결제하는 시간이지만 좌석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정리하는 시간이 중요한 거죠. 결제는 어차피 보통 자리에서 잘 안 하고, 요즘엔 물론 가끔 하지만 보통 뭐 전복죽집은 결제는 이제 나가면서 할 테니까. 그래서 정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인가? 그러면은 각각의 요 프로세스에 무슨 문제가 있을 것 같은지 또 한번 보자는 거죠. 혹시라도 좌석 안내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나? 이거 종업원이 부족하거나 이래가지고 좌석을 빨리빨리 안내하고 효율적으로 딱딱 안내해서 배치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건가? 주문 결정 시간. 혹시라도 메뉴가 이해하기 어렵게 돼 있거나 메뉴가 너무 많거나, 근데 그건 아니라 그랬죠. 아니면 메뉴판이 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주문을 하고 싶은데 아까 종업원이 부족해가지고 종업원 응대가 낮은가? 이런 생각 다 해볼 수 있는 거고요. 조리 시간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조리 시간에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은 요것 또한 우리 한 번 더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자, 만약에 면접관이 조리 시간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면은 여러분들 또 찾아야 되죠. 조리 시간에 어떤 문제가 있을까?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또 이번에는 요리사가 됐다고 생각하고 조리 프로세스를 또 한번 쭉 그려보는 거죠. 그러면 주문이 들어와서 뭐 이거 약간 그거죠. 백종원 그 뭐죠? 골목 식당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주문이 들어와서 뭐 동선이 있을 거고, 어디서 꺼내 와서 집어넣고 뭐 끓이고 담고 그다음에 뭐 설거지하고 막 그런 시간들을 상상하면서 또 하나하나 어디에 문제가 있을 만한지 분석을 해보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죠. 회전율이 낮은 이유를. 식사 시간?
네, 식사 시간도 마찬가지죠. 식사 시간도 어 심지어 저희는 요렇게까지도 생각을 해 봤어요. 이거 좀 웃기긴 한데 식사 시간을 죽의 양을 숟가락의 크기로 나눈 다음에 숟가락질의 간격을 곱해 주는 거예요. 이해가셨나요? 죽이 뭐 몇 리터가 있는데 숟가락이 뭐 용량이 어느 정도 되고 숟가락질 그러면 간격을 뭐 몇 초에 한 번 이렇게 한다라고 가정을 한 거죠. 그게 식사 시간인 거잖아요. 네, 요것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수식으로 또 나타내면은 뭘 파악할 수 있냐면은 혹시라도 식사 시간이 긴 게 우리가 죽이 양을 너무 많이 준 거 아니야? 혹은 숟가락을 너무 조그맣게 줘 가지고 그럴 리는 없겠지만 숟가락을 너무 조그맣게 줘 가지고 혹시라도 식사 시간이 길어지는 거 아니야? 이것도 생각은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여주라는 거죠. 우리 케이스 푸실 때. 나 항상 이렇게 구조화해서 곱셈식으로 나타내고 할 수 있다는 걸. 마지막으로 숟가락질 간격? 혹시 간격이 너무 긴 거 아니야? 그러면 왜 간격이 길까? 숟가락질. 혹시라도 죽이 너무 뜨겁게 나와서 식히느라고 막 오래 걸리나? 아니면 저희 학생 중에서 또 뭐 혹시 막 그 매장 안에 막 TV 같은 게 달려 있어 가지고 뭐 딴짓하느라 막 숟가락질 간격이 긴 거 아닌가요? 막 그런 이야기도 하고. 아무튼 요런 것들도 진짜 꼼꼼하게 생각하면 다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결제하고 정리하는 시간. 그래서 혹시라도 이 정리하는 프로세스에 뭔가 비율이 있는 게 아닌가. 정리를 그냥 그 자리에서 뭔가 막 많이 정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싸그리 다 어디 실어 가지고 그냥 빨리 빼줘야 되는데 그런 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혹시 결제를 좌석에서 하느라고 사람들이 좌석에서 결제하고 막 수다 떨고 있고 막 그런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꼼꼼하게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복죽집 케이스는 표면적으로는 매출액이 부진한 이유를 찾는 거고 일부러 제 생각에는 가장 이해하기 쉬운 비즈니스 모델을 준 것 같아요. 우리 전복죽집은 누구나 그냥 접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니까 그런 좀 쉬운 비즈니스 모델을 주고 최대한 많은 이유를 찾아보라는 취지에서 이 문제를 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케이스를 통해서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 부분은 앞으로 어떤 문제를 받으시든 간에 꼼꼼하게 곱셈식으로 쭉쭉쭉 그 다음에 만약에 곱셈식으로 좀 표현하기 어려운 것들은 이렇게 커스터머 전의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진짜 꼼꼼하게 모든 이유들을 찾을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 생각해 보시는 거고 혹시라도 저희가 여기서 다루지 못했던 본인의 가설이 있다면 그 가설을 어떻게 하면 또 끼워 맞출 수 있을지 또 그렇게 하려면 구조를 어떻게 짜야 될지 그런 것도 한 번씩 스스로 생각해 보시는 것도 도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전복죽집 케이스였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른 케이스들도 쭉쭉 한번 보도록 할게요.